새누리당 5번째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종일관 매덕 랩탑이라는 연설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정부는 벌써 8년째입니다.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1년밖에 안 된 정부처럼 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특이한 것은 무책임한 쇼비니즘적 행무장군입니다. 이미 시대가 가버린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75% 넘는 개방형 통상이 있다는 이론이 없습니다. 철저한 고립 속에서 핵무장을 하려고 북한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할 경우에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번 최대 중동의 부국이었던 이라크가 이번에 군주 조치로 어떻게 몰락했습니까? 이란이라든지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핵무장을 추구해왔던 국가들이 핵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경제적 방어수단이 될 수도 없고 특수한 무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장송복에 불과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당 대표가 그런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핵은 종말과 파멸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원희철 대표는 청년희망기본법 제정도 제안했습니다. 그 취지는 동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상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고용 특별법을 집사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부인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너무 특혜를 줄 수 없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 지금 형평 가질 수 없습니다. 청년 희망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무조건 부인하면서 새누리당의 청년희망기본법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평생 비정규직과 불안정한 일자리 마련을 청년 대책이라고 내세우면 어떡하겠습니까? 청년들에게 평생 열정기회를 요구하겠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청년을 방패막이로 삼아 오로지 재벌을 위한 노동 계약을 포장하려 한다면 청년희망기본법은 청년희망 고문법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청년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또 원희철 대표는 보건의료 분야의 59만 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연설하시겠습니다만 서비스 산업발전법의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 영리화의 속뜻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보건의료 분야에서 59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만 설사 그것이 가능한 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벌 대기업이 보건의료 분야에 진출해서 돈벌이 수단을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의 천박한 인식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보건의료 분야가 재벌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영리화를 수단으로 그곳에 진입하려고 하는 출구가 된다면 결코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무차별적인 돈벌이에 나서는 박근혜 정부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 연설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대통령 연설이 있게 됩니다. 이 문제뿐 아니고 한반도 안보 위기를 빌미로 또다시 지난 3년간의 반복된 무책임한 남탓 공세와 야당에 대한 겁박이 이어진다면 더 이상 이 정부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은 포기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임기 후반기인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9년 차에 이루어진 총체적 경제 실패, 경제 난국, 경제 위기에 대한 범정부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전환시키기 위한 범정부적인 총력을 다한 각오를 보이셔야 국민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거짓 보고로 국민 기만한 홍영표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할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홍영표 장관의 발언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변명이 작은 거짓말을 만들고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만드는 꼴이 됐습니다. 홍 장관은 어제 외통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임금의 북한 노동당 서기실 상답 의혹과 관련된 본인의 발언이 모두 와전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KBS에 출연해서 개성공단에 지급된 현금의 70%가 노동당 39호실에 흘러 들어가서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고 했던 주장을 바로 뒤집었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통일 정책 최고의 당국자가 불과 이틀 동안 구체적 증거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말에서 그리고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말 바꾸기는 아니냐는 정반대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사의 배경은 개성공단 폐쇄 명분을 찾으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다가 안팎에서 유엔 결의안 무관 논란이 터져나오자 부랴부랴 꼬리짝 의식 때문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애꿎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졸지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이들로 매도됐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자들에게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냥 말이 와전됐다는 말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것은 끝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수장으로서 통일정책의 수장으로서 본인을 손익제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박근혜 서울시장에 대한 선거공학적인 탄압을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누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억지 춘향식 선거공학적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의 비공개 오찬에 대해 신종 관건 선거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타도식 재발절기식 선거 유불리에만 신경 쓰는 선거공학적 망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5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중앙시장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경환 의원이 대구에 들러서 지역 주민이 낯뜨거울 정도의 진박박근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전시키는 담대한 복지정책 그리고 지방자치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의
경제민주화 서울 선언을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공정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적 약자 보호를 지방자치 차원에서 실천하겠다는 대내외적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빚을 늘려가면서 공약 타기를 무한반복하는 박근혜 정권의 그리고 새누리당의 담대한 복지정책, 경제민주화를 솔선수범하는 박원순 서울시를 비판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와 지방정권의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보복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목희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의 시작은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무지인가, 만용인가, 아니면 오로지 선거인가 묻습니다. 어제 원유철 대표의 연설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북핵 문제 해결의 본질을 벗어나서 터무니없이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안이 핵무장이라니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불안에 빠뜨리는 말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화의 노력을 회피하는 것으로 무능한 집권 세력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은 NPT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작년에 합의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철 대표의 핵무장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발언은 한미 한중 관계를 뿌리채 뒤흔들고 동북아의 도미노 핵경쟁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핵 폐기, 한반도 비핵화가 당론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군사작전하듯이 단행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에게 작은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찾아온 입주 기업 대표들은 조금의 만이라도 주었다면 피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많은 구상들을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남북의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려왔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대북 정책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왜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될 조치했다고 생각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적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 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 5,900여 개 협력업체, 20만여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영표 장관입니다. 홍 장관은 지난 1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유입되고 있고, 유입된 개성공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 등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는 구체적 자료가 있다는 것은 와전된 부분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홍 장관의 발언은 개성공단 문제를 갖고 남남 갈등을 촉발해서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유입되었다고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은 홍영표 장관을 해임하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라도 홍영표 장관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국민을 속인 그런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만약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해임 건의안 제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촉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완제품, 원부자재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북한과 적극적인 그리고 성의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제안합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및 피해조사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활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신속한 동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내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등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각 당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이라고 하지 않고 입주기업 등이라고 하면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어제 저희들이 방문했던 개성공단 상회 등 관련되어 있는 모든 피해들이 조사되고 보상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법안의 제목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등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국민과 함께 경주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춘석 수석 부대표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연설을 한다고 하십니다. 예상한 시정연설을 위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각자들은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원내대표 연설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대통령에 대한 애우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관한 모든 일정에 대해 일체 한굴 한 채 야당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에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 셈과 똑같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 야당과의 관계조차 풀지 못하는데 경색된 남북관계는 풀 여력이 있으신지 비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두둑한 처리만을 촉구하시기 전에 국회안에 최소한의 소통조차 못하는 불통의 벽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시는 이유가 국회와 좀 더 소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나 강요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 야당 환영해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논의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사안이 아닙니다. 처음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되었을 때와 같이 여야의 충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남북관계만큼이나 경색되어 있는 지금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과반수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국회 선진화법 강행은 폭거이고 테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등의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파견 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 적절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메틸알코올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대상인 위험물질이라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어떻게 민생 살리기 법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번 메틸알코올 사고 사업장 역시 불법 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위험물질 취급을 강요하면서도 사업주로서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조치 등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파견 근로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파견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작업 과정에서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보다는 직접 고용을 권장하는 것이 국가의 고용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노동개혁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청년 실업, 고령자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의무를 완전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개정안을 통한 파견 확대로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을 실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까? 그것이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취업 희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파견과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첫 직장을 파견직으로 시작하면 그야말로 평생을 파견직에서 끝이 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메틸 알코올 사태를 거울 삼아서 청년들을 산업재해로 몰아넣는 파견법 처리를 강요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부터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관석 의원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오셔서 연설한다고 하길래 누리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비편성 교육청에 대한 정치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명절 직전 감사원을 앞세워 목적 예비비 차등 지원 및 감사원 감사를 시작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비편성 교육청을 힘으로 겁박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서울, 광주, 경기, 강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주 조희영 교육감 고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 공안검사한테 배당하였고 광주와 경기, 강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 예산 편성권은 알다시피 시도교육청이 있고 심의결권은 시도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까지 나서서 고위권한의 예산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정치 수사이고 교육감들에 대한 정책 탄압임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문제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 마치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교육청을 폭격에 하는 듯한 그런 행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청을 향한 부당한 공권력 동원을 통한 폭력적 대응을 당장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